안녕하세요. 뉴스 제목이 카카오를 너무 믿은 죄, 카톡 선물하기 매출의 80%가 증발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카톡 선물하기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이제 다른 누군가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선물하기에 그런 이제 커머스 매출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카카오 시스템이 이제 오류가 생기면서 이제 매출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뭐 이에 대해서 뭐 카카오에서 어떻게 뭐 보상을 해줄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매우 이제 애매하죠. 뭐 시스템 때문에 그동안에 장사를 못 해가지고 매출이 날라가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얼마나 뭐 배상을 해줄지 알 수 없는 거죠. 매우 논란에 소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카오가 뭐 경제적인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줄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소상공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카카오 선물하기 코너에서 자신의 상품을 팔려고 하면 뭐 카카오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아니면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냥 카카오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을 해주면 그냥 그걸 수용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걸 아마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온라인 판매자들이 카카오 선물하기에 활발하게 진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조금은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겠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카카오톡 로그인, 뭐 여러 가지 등 이제 시스템 이용 이런 것들 하는 관련해 가지고 좀 비용을 들었을 텐데 뭐 그와 관련한 부분 이 배상도 또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거죠. 뭐 약자들이 어떻게 뭐 거대 기업인 카카오에게 이래저래 대응해서 뭐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아니라 뭐 다른 뭐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갈아타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처럼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생뚱맞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이와 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뭐 보수 한쪽은 보수 진영 한쪽은 진보 진영을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그들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그 두 정당만이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가 지금의 한국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카카오의 사례를 보면서 뭐 파생해서 든 생각이죠. 아마 앞으로 카카오에 대한 견제나 아니면은 카카오에 대한 이제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국민들 개개인들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대로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빅테크 플랫폼에 의존해온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카카오톡 먹통 때문에 피해를 이제 입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으로 또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8,000개가 넘고 작년 기준으로 거래액이 3조 3천억입니다. 수수료율은 뭐 15%에서 30%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결국에는 매출을 많이 내는 곳이다 보니까는 수수료가 그 이상으로 높았던 거죠. 이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뿐 아니라 다른 형태 혹은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기업들의 약진이 근본 카카오톡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위험하듯이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카카오 선물하기에
너무 과다하게 관여하는 것들도 리스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다양한 채널에 다양하게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좀 커버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 공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대안, 대비책,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냐? 채널을 좀 다변화시켜 놓는 거.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한쪽만 몰입했다가는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그건 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거래액이 2021년 기준으로 3.3천억이다. 매우 높은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파괴력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반대로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또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등 이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이 많이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최근에는 이 카카오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경쟁자 없이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가기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견제도 필요하고 경쟁자도 필요하고 좀 중간중간에 걸림돌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랬었어야 카카오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 오류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벌써 몇 차례에 이보다는 좀 규모는 적지만 계속된 오류가 있었는데 계속된 메시지, 신호 고쳐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알람이 있었는데 너무 경영진 내부에서 너무 이러한 것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미 우리에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플랫폼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들어와 있는 이러한 플랫폼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을 크게 뛰어들다라는 걸 이번 사태로 우리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카카오 그룹이 근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고객 중심의, 좀 더 직원 중심의, 또 사회 중심의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대비책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